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험 관련 공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비대면이 저희가 원칙이긴 해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상황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 내로 조금 고민을 해서 다시 공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일단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로는 제가 최대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숙제를 제가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늘 중으로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루는 게 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 집합이 들어가서 조금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리뷰를 해보면요. for all x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there exist at least one x는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요거였습니다. 2를 이제 대칭한 거였죠. 그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챕터 2로 넘어와서 챕터 2 뭐 3.2죠. 3.2였죠. 이렇게 그 set과 element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집합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집합은 되게 빨리 끝낼 겁니다. 오늘 중으로 끝낸 건 아니면 뭐 좀 늦으면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집합 관련 이것저것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specification of sets. 이게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조건제시법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봤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로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이 PX라는 이런 명제를 만족할 때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이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The set of all x in A such that px is true. 아이고 이 밑에 씁시다.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쓰지 맙시다. px is true. 이게 우리가 배웠던 조건제시법이죠. 얘가 참인 놈, A에 들어가는 놈들 중에서 얘가 참인 놈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노테이션이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set builder n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set builder notation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set builder not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R이라고 하는 걸 이제 the set of all real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set of 앞에서 이거 얘기했었죠. all real number. 그러니까 모든 실수들의 집합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 x가 R에 들어가는데 뭘 만족하냐면 x는 x 더하기 1 요걸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걸 만족하는 x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명확하게 empty set이 됩니다. empty set. 그죠?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 x가 R에 들어갔을 때 2x 제곱 빼기 5x 빼기 3은 0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2x 3 1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 되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 곱해져야 되면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따라서 요거는 the set 명확하게 쓰면 2x 더하기 1이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야 인수분해를 못할 뻔했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r에 들어가는데 x 제곱 더하기 5가 0이다 이런 거죠. 역시 이것도 empty set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집합은 어디에 일환이니까 얘는 그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쓰여지는 건데 이 허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olved symbol이라고 하는데요. 특수한 굉장히 유명한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어떤 문자를 쓰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이 용어는 이 집합을 위해서 그 미리 리졸브를 해놓습니다. 예약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못 쓰게끔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거 방금 전에 썼던 R이죠. R은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X가 리얼 넘버. 보통 이렇게 R에다가 볼드체로 이렇게 써요. 짝대기 제가 하나 더 그었죠. 이거고요. 그다음에 Q. Q는 이제 레이셔널 넘버예요.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 레이셔널 넘버가 됩니다. 레이셔널 넘버. 이게 유리수가 되고요. 그다음 G. G는 이제 인티저예요. 정수들. 그래서 정수, 인티저. 이거는 대부분의 수학책에서는 다 이런 어떤 그 노테이션을 따라서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요렇게 확인해 주시고 n도 있습니다. n은 뭐게요? 그렇죠, 내추럴 넘버겠죠. 근데 n을 x로 쓰기도 하는데 n으로 많이 써요. n. 어차피 이건 상관없잖아요. 얘는 내추럴 넘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i인데요. i는 책에 따라서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 뭐냐? 무리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쓰는 노테이션은 그 인터벌인데요.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R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x가 r로 갈 때 x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양수인 놈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R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요거 우리 옛날 중학교 때인가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연수 집합은 정수 집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정수 집합은 유리수 집합에 들어가고 역시 유리수 집합은 R 집합에 들어간다. 요거 뭐 자명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자연수 집합은 R 플러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R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 관련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보면 부분집합이잖아요. 부분집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유용한 우리가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워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워셋. 한국어로는 멱집합이라고 그래요. 멱집합. 자, for a given set A, the power set A is power set A가 아니죠. power set of A죠. of A is the set whose elements are subsets of A입니다. 여러분들 A. 그러니까 파워셋이라고 하면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그 A의 파워셋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볼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심볼로는 PA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A의 파워셋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A의 파워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파워셋에 싱글 엘리먼트 하나가 있는 거. 요놈의 파워셋은 요놈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P의 공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 P의 이번에는 P의 AB 그러니까 AB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역시 파워셋은 하나짜리,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그죠? 이게 파워셋의 대표적인 예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파워셋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자, theorem 하나 살펴볼게요. theorem 3번 얘기를 하면요, A가 셋입니다, 여러분. 셋. 파워셋의 개수입니다. 파워셋의 개수. If the number of elements in A is n. 이게 뭐 사실 이게 NA죠. 우리 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 따로 안 할게요. 여기 책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A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then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power set이라고 할게요. power set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power set PA is 2 to the power n입니다, 여러분들. 2n승이 됩니다. 2n승.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합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그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배웠었잖아요. a를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n개라 그랬으니까 땡땡땡이 an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Then the number of element in PA is 이렇게 되겠죠? C의 N0, C의 N1 더하기 땡땡땡의 C의 N은 2의 N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얘는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empty set이 될 거고요. 그죠? empty set. 얘는 N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그럼 그런 거죠. 여기서 부분 집합을 뽑을 수 있는 게 공집합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 하나,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n개 중에서 원소가 없는 것의 개수 한 개가 나오겠죠. 근데 뭐 n개 중에서 이제 원소 개수가 하나인 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 뭐 n개가 될 거고, 그다음 뭐 요 안에 있는 거는 c의 nk니까 이렇게 우리가 n개 중에서 n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2n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왜 2n이죠? 요거 다 알고 있죠?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1 더하기 x의 n승에다가 바이노미얼 티어리엄을 써요. 이항 정리를 씁니다. 그러면 c의 n0 더하기 c의 n1의 x 더하기 땡땡땡에서 c의 n의 n에다가 x의 n 이렇게 되는 거지.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1 집어넣으면 c의 n의 0 더하기 c의 n의 1 더하기해서 c의 n의 n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셋에는 그 엘리먼트 개수는 그 원래 A의 개수를 2의 거듭 제곱으로 걸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 또 마무리하고 이제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살펴볼게요. 오퍼레이션 나오는 게 유니온, 그다음에 인터섹션 그리고 컴플레먼트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만 다 아는 거예요.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여집합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피니션 한번 걸어볼게요. 다 아는 거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A랑 B가 지금 2셋입니다. 2sets.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으로 주어져 있어요. The union of A, B 이제 denoted by 이제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A 합집합 B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s the set of all elements X such that 뭐야 이거? 그죠. such that X belongs to at least 여기서 at least란 말이 중요해요. 적어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at least one of the two sets A and B. 그죠?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이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A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다랑 이제 논리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X가 A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X가 B에 들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실제로는 우리가 논리 기호로 표현한 합집합의 정의입니다. 앞에서 논리 기호 봤으니까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까지 설명을 하고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데피니션의 교집합 A와 B가 2셋이다. 2셋이다, 그죠? 2셋이다라고 돼 있고요. The intersection of AB, 그죠? AB denoted by A 교집합 B is the set of all elements X which belong to both A and B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만약에 if A 교집합 B가 없다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A and B를 뭐라고 부르냐면 said to be disjoint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를 disjoint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뭐냐? 논리학으로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간다랑 동일한 얘기는 x가 A에 있고 그리고 x가 B에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죠? 역시 논리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논리학을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둥 뭐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이에요. 옳은 방법이지만 사실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논리학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거 너무 쉽지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동시에 들어있는 거니까, 동시가 아니라 하나라고 들어있으면 되니까 1, 2, 3, 4,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3, 4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IM 이렇게 이게 이제 모든 허수라고 할게요. The set of imaginary number라고 했습니다. set of imaginary number. 보통 i로 표시하긴 하는데 이건 책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im이나 이렇게 표시 안 하고 i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 im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얘를 im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im과 리얼 and가 아니지 교집합을 걸어야 되죠. 교집합에 r 그렇죠. 이거 합시다. 얘는 공집합이죠, 여러분들. 그죠? 물론 여기서 im은 그 순전한 그 허수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aginary number라고 하면 실수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순수한 어떤 허수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얘 두 개는 서로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과 r은 서로 disjoint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뭐 참고로 컴플렉스 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얼 넘버까지 포함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C 이렇게 써요. C를 컴플렉스 넘버라고 씁니다. 컴플렉스 넘버고요. 실제로 얘는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더하기 BI AB가 어디에 들어있다? R에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R은 요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C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IM은 이런 거예요. AI 이런 형태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하나 또 살펴봤고요. 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더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첫 번째 인터벌. 아까 0에서 1 사이 인터벌였죠? 인터벌과 이 인티저의 교집합은 0 아니면 1 요거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와 이 인티저의 교집합을 구하시오라고 인티저가 아니라 인터벌의 교집합을 구하시면 1밖에 없겠죠. 0은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합집합을 구하시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유리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G 교집합 Q를 해보면은 G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떤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성질 theorem 4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이네요. 그죠? theorem 4하고 그다음에 complementary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eorem 4를 증명하고 첫 번째 교시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theorem 4 엄청 기네. 써보겠습니다. theorem 4. theorem 4가 어떻게 되면 x가 셋이고요. arbitrary 셋이고 A, B, C는 이놈의 서브셋이에요. subset of x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subset of x. 자, 첫 번째 unity입니다. unity. 뭐 이름들인데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The unity.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x는 A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유니티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등장한다라는 거를 유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두 번째 the idempotency law입니다.
이거는 뭐 자기 자신과의 오퍼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자기 자신 나오겠지. A랑 A의 합집합하면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A랑 A의 교집합하면 A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the commutative law, commutative law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이번엔 the associative law예요. associative law입니다. associative law는 결합 법칙이죠. B의 합집합 C는 A 합집합 B의 합집합 C,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교집합 C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the distributive law가 되겠죠. 얘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번 정도 써보는 건 중요하니까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명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만 증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증명하면 연습해 보시고요. 여기서 증명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 논리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논리학을 앞에서 배웠던 논리 있죠? 그 로직스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5번만 해볼게요. 5번. 자, x가 A 교집합 B 합집합 C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and 그죠? x가 B 합집합 C에 들어간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각각을 밝혀줘야 돼요. definition of 이거죠. 교집합이죠, 여러분들. definition of 교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합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x의 a에다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게요. x의 b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x는 c에 들어가거나 요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뭐 definition of 다 밝혀줍시다. of 합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a에 들어가고 x가 b에 들어가고 그죠? 또는 그죠? x가 a에 들어가고 x가 c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얘는 이제 뭡니까? and와 요거의 분배 법칙이죠. distributive law. 이거 우리 앞에 썼었죠? distributive law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다시 쓰면 되겠지. 얘는 뭐의 정의입니까? x가 어디에 들어갈 때? A 교집합 B에 들어갈 때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A 교집합 C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definition of 요거죠. 요거 교집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efinition of 뭘 쓰면 됩니까? 합집합 쓰면 되겠네. x가 어디에? A 교집합 B의 합집합에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런 definition에서 여러분들 뭐 보였네요? by definition. by definition이 아니지.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x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x가 아니다. 다시 지금 이게 양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양방향이니까 한쪽 반대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썼던 게 맞네요. by definition이죠. by definition A의 교집합에 B 합집합 C는 뭐랑 같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얘랑 같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증명들도 요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을 이용해서 엘리먼터리 로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컴플레멘터리 남았죠? 컴플레멘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